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한 동업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일단 개업은 하고 싶은데 친구와 또는 함께 공부한 동기랑 개업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많이 말린대요. 그래도 본인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안 될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동업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 동업에 관련돼서는 그 옛날 어른들이 하던 유명한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동업은 아버지하고도 같이 하지 마라 라는 유명한 교훈이 있는데요. 자, 동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부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동업을 잘 하는 방법까지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동업을 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을 안 해봤으니까 자신감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망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고객들이 오면 잘 응대할 수 있을까? 내가 계약서를 잘 쓸 수 있을까? 부동산 중개업에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까? 같은 수많은 걱정들이 생기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낮다 보니까 의지하고 싶은 곳을 찾죠. 두 번째 원인은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두려움을 나눌 사람을 같이 찾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원인인데요. 자,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원인은 동업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동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준비가 덜 된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한 동업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동업을 찬성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바로 자본이 부족한 경우에 따른 동업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이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서로 시작도 잘 해야 되겠지만 끝도 잘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시작할 때는 생각하지만 끝날 때를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업의 결말은 결국은 원수로 남는 일, 그거밖에 기억에 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업의 결과가 전부 다 마음이 씁쓸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동업을 시작했으면 사실 많은 동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서로 의지하고 버팀목이 돼가면서 잘 버텨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동업이 깨지는 원인은 경기가 좋을 때 깨진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소한 원인으로부터 그 다툼이 시작되게 됩니다. 설거지를 몇 번 했는지, 청소를 몇 번 했는지, 고객과의 임장활동을 몇 번 했는지, 사무실을 몇 번 문을 닫았는지, 개인적인 일로 누가 먼저 더 빨리 많이 퇴근하게 됐는지 같은 사소한 일들로 생겨요. 심지어 밥 먹는 시간 가지고도, 설거지하는 시간 가지고도 자꾸 문제와 대립이 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왠지 씁쓸하죠. 동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덕을 보고 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그때로부터 동업에 대한 불협화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업을 해야 되는 조건이라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사업을 시작할 때의 조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이라 함은 각각 반반 정확하게 투자하시고 각자의 사무실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비용도 반반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과거에 합동사무실이라고 불렀던 개념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개념인데요. 사무실을 공간을 같이 쓰고는 있지만 사실상 동업이 아니라 각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념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동업을 운영할 때에 대한 조건인데요. 동업을 운영할 때는 이와 같이 세세한 부분들 때문에 자꾸 마찰이 생긴다고 했죠. 따라서 동업을 운영할 때도 세세한 운영 조건이라는 걸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고객이 방문했을 때 누구 고객으로 할 건지, 임장활동으로 갈 때는 누구 순서로 갈 건지, 전화벨이 울릴 때는 누구 먼저 받을 건지, 수수료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배분할 건지, 세금에 관련된 건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건지 같은 자세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들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3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시고 그 3개월이라는 유예 기간 안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정리해 나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정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사무실을 잘 운영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죠. 바로 이 정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계약서의 유형이 그렇다시피 1년짜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동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한 사람이 인수를 하든 또는 사무실을 정리하든 이렇게 정리에 대한 방법까지 처음 시작할 때 다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할 때, 운영할 때, 그리고 정리할 때 라는 세 가지 부분이 정확하게 논의가 맞춰졌다면 바로 이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동업계약서라는 것을 가지고 명문화시켜서 정확하게 서로의 생각을 문서로 남겨놓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될 수 있고요.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따라서 동업계약서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고 사람의 기억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 불가피하게 동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동업계약서 꼭 한번 찾아서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동업계약서에 대한 다양한 기초 샘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가입하셔서 회원 가입해 보시고 관련된 부분 서류를 다운받아서 여러분의 동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따시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단 오픈해보자는 생각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꼭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전 준비사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고전 많이들 하시죠. 정말 많이 특히 그 고득점자일수록 고전 많이 하시는 것